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전일의 국내 증시 코스닥이 4.55%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걷히게 되면서 시장은 환호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오늘은 사실 급격한 반등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올라가달라고 외쳤었던 이 반도체 업종들은 오늘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짚어보시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간밤 미국 증시부터 오늘 국내 증시 상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3대 지수 보시다시피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1.7%, 나스닥도 1.7%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1.89%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가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죠.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였었던 전일 간밤이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월의 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축소됐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이제 금리 동결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환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재무부에서는 또 국채에 대한 물량을 축소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간밤에 나왔던 고용 지표 역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시장 둔화는 곧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거치게 된다라는 좋은 소식들만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주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하는 느낌이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나타났었고요. 전일까지 홀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테슬라가 간밤에는 또 6%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10년 안에 4조 달러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오늘 국내 증시 이어받았다면 좋겠지만 코스피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전일의 급격한 상승 때문인지 오늘은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7% 상승세 2356.4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77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양시장에서 양매수세가 들어와줬었죠. 반면에 오늘은 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1,635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들만이 양시장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2,419억 원을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네요. 이 시각의 강세 테마는 어떨까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건설 테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작은 테마지만 오늘 장 초에 급격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지하철, 지상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그리고 송파구가 세 개 자치구가 이제 함께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2호선의 순환선인 한양대역부터 잠실역 그리고 지선인 성수역부터 신담역 총 12km에 달하는데요. 이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랫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다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설계 확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전일에 이제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이화공영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정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지하도 건설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볼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AI 챗봇입니다. 반도체 AI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대표주도 오랜만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했었던 네이버, 카카오 오늘은 각각 4% 안팎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하락하는 테마에는 화학섬유, 초전도체 같은 단기 테마들이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AI 챗봇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1위에는 영풍재지라는 종목이 13% 정도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풍재지는 거래 재개 후에 지금 7거래 연속해서 하락하다가 6거래 연속해서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세니젠이 21%, 우리바이오가 13% 상승하면서 마리아나 관련주로 우리바이오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랜만에 지금 8%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도 반등이 최근에 나타나면서 오늘 3% 정도의 강세, 그리고 일부 교육주와 또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대장주들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에서 신약에 대한 허가 소식이 있는데요. 비마약성 진통 주사제가 지금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약간의 변동 구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들 살펴봐야 되겠죠.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팍스 브런치 금요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제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대장주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팍스 브런치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방송은 팍스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긴장도 많이 되고 항상 하는 방송이어서 뭐 재밌게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오늘의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양봉이 뛰어 있는 상황에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이 아침 방송 브런치 방송에서 또 장중에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마지막 브런치 공략주 또한 이제 앞으로를 방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12월 연말까지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12월의 마지막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웃을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열심히 찾아서 방송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멘토님도 다른 방송들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셨고 말씀도 워낙 재미있게 하시고 또 전략들 잘 챙겨주신다고 해서 저희 팍스 브런치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또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처럼 어제만큼의 급격한 상승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코스닥도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지수를 좀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11월 초반에 이제 좀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10월을 정리하고 11월에 새롭게 좀 출발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들어볼까요?
그쵸. 저는 어차피 오늘 이제 나온 게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10월 말 또 그 11월 초를 이제 중간에 딱 이제 11월에 랠리를 이제 보고 나왔잖아요. 네. 10월에 저도 제 노란톡방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뭐 10월 한 달 동안 흔들렸던 시장 상황이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언급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올 봄부터 가을까지 워낙에 지수가 이유 없이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한 이유로 지수가 빠지면서 오히려 동반 하락하고 있는 내 종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부분들을 몸소 체감하고 또 제가 그 종목들을 드리면서 손절을 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수익률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는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부터 보통 한 8월 말까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공략주들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가져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침에 장중 동시호가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 들어 점심때부터 급격하게 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빠르게 수익률을 낼 수 있으려면 어떤 전략을 구성해야 했느냐. 이거 5% 이상 보면 안 된다. 단타는 아침에 장 초반 들어갈 거면 보통 2, 3%에서 많게는 5% 수익권에서 끝내고 나와야지 그 다음에 개파락을 출발하거나 또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반면에 11월 1일, 2일 이제 FOMC를 소화하고 나서 우리 시장은 뭐가 됐죠? 파월 의장이 썩히 그렇게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그건 제 생각인데 일단 누가 이 지수를 끌어올렸죠? 결국엔 투자자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자,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시장에 들어온 것 같고요. 저 역시 내년 3월까지는 지수 반등 좀 힘들 거야 라고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FOMC 결과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12월 산타랠리가 과연 저는 일주일 전만까지만 해도 올해 12월 산타랠리 기대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FOMC를 소화하고 어제 코스닥 4% 넘는 반등을 보면서 내심 기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쇼커버로 인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상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면서 그러면 이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겠느냐. 그럼 결국 12월은 실적이다. 이 실적을 기반한 재료들 또 바닥을 다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끌어가지 않는 저점 매수의 기간에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 2거래일, 3거래일의 급등과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무조건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다소 이르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상승이 있으면 분명히 조정도 옵니다. 그 상승의 끝이 어디쯤인가? 내가 과연 저 달리는 말 고점에 올라탄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시기보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 시점 안에서 추가적인 탄력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과 그리고 내가 지금 진입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과연 앞으로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노란톡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1월의 전망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의 반등이 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FOMC 회의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나둘 하고 있잖아요. 이에 네. 따라 정말 반영이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부진한 경우도 있는데 전일을 생각해 본다면 뭐 2차 전지 반도체 너나 할 것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동안 고점 논란 때문에도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느낌이고 네네. 반도체는 AI를 필두로 해서 지금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에 오히려 워낙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랠리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인의 매수세가 2차 전지에 들어왔으면 싶었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를 범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매도 세력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이제 쇼커버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한미반도체만 보더라도 여러분 또 한 번의 상승이 탄력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 근데 저는 분명히 2차 전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막연하게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빠지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몇 종목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뭐 에코프로와 LNF, 뭐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 상승 이제 좋았습니다. 그러면 반면 지금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이 어떻게 탄력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것이냐. 지수가 워낙에 한 두세 달 동안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에서 보통 한 20%에서 많게는 40~50%까지 밀려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추매를 해서 언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장기 투자로 내년 봄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분명히 갈 겁니다. 분명히 2차 전지는 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매수하지 않고 내 포트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좀 손절폭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은 섣부르게 추매하시기보다는 타이밍을 좀 잡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도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3위예요. 네. 근데 시총이 LG 엔솔하고 한 4천억 정도밖에 시총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LG 엔솔도 당연히 중요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긴 하나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수를 이끄는 대표적인 대장주가 삼성전자이듯이 오늘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좀 어느 정도 시총 2위 반열에 빨리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추가적인 탄력적인 상승도 있을 것이다. 자, 한미반도체가 가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리노공업, 심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몇 거래일 동안 꽤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이 반도체 기업이 아닌데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오늘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좀 따라가는 종목들로 하루하루 이제 단타쟁이가 되지 마시고 방송을 보시면서 반도체는 지금 사도 돼요. 반도체는 네. 사도 되는데 한미반도체처럼 지금 고점 상단에 있는 애들은 좀 조정이 오면 사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제가 지금 방금 언급드렸던 두세 종목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매수 평단이 어디냐면 여러분 저는 주요 단기 이평선에 대한 매물대를 지켜줄 때 여러분들께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절폭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2차 전지만을 두고 얘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네. 저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손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 아주 잘 정해주셨어요.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많이 안 오른 종목 몇 가지 좀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여러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입장하셔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종목과 그 평단가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략까지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2차 전지 지금 포트폴리오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담아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고점에서 좀 물려 계시다 하신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속 시원하게 또 전략을 챙겨주셔서 저도 2차 전지 종목 지금 포트에 안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지금 좀 담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따라오시면서 우리 수익 계속해서 팍스 브런치에서 이동훈 멘토님과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인터넷 대표주 두 개 IT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말 그동안에 오랫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오늘 아침
아침에 네이버는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 뭐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과대 낙폭 이후에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목이 사실 좀 시끄럽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큰 손실 입으셨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은데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쓴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카카오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릅니다. 대신 지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어떻게든 카카오를 살려보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법 리스크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또 CEO는 구속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제가 어저께 운동을 하면서 탄천을 걷고 있는데요.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걸려있죠? 수천만, 수백만의 카카오를 사랑하는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너희들은 언제까지 뽑아낼 것이냐. 하루빨리 우리 살려달라. 이런 네. 현수막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죠. 저도 카카오라는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카카오에 대해서 수익도 많이 냈었던 네. 종목이에요. 지금 저렇게 빠져있는 구간 안에서 최근 키움증권 사태와 이제 대한금속의 주주로 인해서 지금 키움증권이 무려 지금 그 짧은 시간에 4,300억 원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그럼 카카오에 대적할 만한 기업들, 뭐 저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만 얘기하는 부분에 안에서도 이마트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과 또 전 세계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불구하고 이마트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의 주가도 거의 바닥에서 맞아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카카오 택시로 인해서 지금 독과점을 하면서 지금 카카오 택시 기사님들의 눈물을 뽑아먹고 있는 이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이 뉴스가 나오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 그러면 당분간 정말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께 안타깝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돼요. 지금 손절은 아니에요. 네, 지금 손절은 아니고 그럼 어제 오늘의 움직임이 반등의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건지도 좀 의문인가요? 저는 이 반발 매수세라는 거는 확실히 보여지는데 여기서 탄력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조금 안 좋게 먹구름이 끼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반면에 지금 네이버를 얘기해 보면 전 네이버가 오늘 20만 원을 돌파 안착할 줄 알았어요. 갭상승을 출발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네이버의 매출액이 지금 18.9%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확실히 네이버에 대한 매출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중에 이제 커머스 부분이 지금 41.3%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커머스, 컨텐츠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매출이 전년 대비 이제 30% 이상 증가를 하면서 매출 증대의 원동력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워낙에 저점 17만 8천 원까지도 빠지면서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제가 이 17만 8천 원 찍었을 때 지금 원래 최저점을 보면 15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 15만 5천 원이라는 기억이 2022년도 10월 딱 1년 전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 횡보하는 시점 안에서 오늘의 탄력적인 상승은 굉장히 반갑다. 그런데 여기서 20만 원 돌파 안착할 것이다라고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20만 5천 원, 21만 원의 저 장기 평선의 먹구름을 위에 돌파 안착하고요. 저 구름대를 돌파해서 하루빨리 22만 원에 올라타 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자, 네이버 지금 사우디하고도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네. 사우디발 매출 MOU 체결, 양해각서 체결이 아마 이루어진다면 21만 원, 22만 원 돌파 안착은 머지않았다. 머지않았다. 그런데 이게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이냐? 근데 4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21, 2만 원 돌파 안착에 대한 시그널은 파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 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계시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를 띄워주셨어요. 우리 인터넷 대표주라고 한다면 정말 IT 강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빼놓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카카오에 대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추가적인 전략들이 계속해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좀 어렵다, 나 많이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이동훈 멘토님 어렵게 오늘 또 방송에 모셨으니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입장하시면서 방송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또 전략들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종목이 또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이제는 또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이나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섹터 부분만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솔직히 뭘 들고 와도 다 괜찮아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냐 아니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중간 지점을 나눠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에이, 이 정도 올렸으니까 그건 이제 아니야.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나올 거야라고 의심을 해볼 것이냐. 근데 저는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방산인데, 네, 방산 외에도 제가 항상 즐겨 찾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네. 화장품, 네옴시티, 우크라 재건테마. 근데 그런 쪽은 네. 이슈 아닌가요? 앞에서 이슈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슈에 대해서 단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거는 첫 번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이제 하반기 네. 12월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로 제가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해드리고요. 그 매일매일 이제 장중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제 화장품, 방산, 우크라 재건, 네옴시티 이런 주들로 네. 한 번 더 순환매 장세가 돌았을 때 빠르게 수익 실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방산 섹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고 뭐 네옴시티, 방산, 화장품 등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도 공략할 수 있게 오픈 채팅방 안에서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 그러면 저희가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오늘 금요일은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저희 자리에 모신 만큼 또 정말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 만큼 오늘 공략주 어떤 걸 가지고 나와주셨을지 궁금한데 앞에서 방산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먼저 들어보기 전에 궁금한 게 지금 네.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방산주가 뭐 변동성이 워낙 크기도 하고 앞으로 전망이 밝은지에 대해서 약간의 물음표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항상 큰 물음이었어요. 왜 가야 되는데 안 가지?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 저렇게 잘 가던 녀석들이 네네. 왜 이번에 더 중동발 리스크가 터졌는데 왜 안 갈까? 그런데 얘네들은 또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잘 버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네. 방산 기업들이.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얘네들이 상승을 해야 하는데 주가가 많이 탄력적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면은 완벽한 우상향을 이루고 있는 기업 아니야? 그럼 얘네들 도대체 언제 올라갈 거야? 라고 의문점이 들고 앵커님도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두 종목 중에 이거 한 종목을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웬만하면 저는 말로는 다 풀어드릴 건데 결국에는 실적이고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있느냐 그 실적으로 기반으로 한 충분한 주가 상승의 탄력이 남아있는 기업이 누구냐. 그래서 종목을
잘 찾아봐야 된다라고 봐요. 섹터로 봤을 때 방산 섹터가 안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 가고 지지부진한 흐름 안에서 앞으로 11월, 전 11월 한 달은 지수가 충분히 끌어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12월은 산타랠리 반신반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때까지 지금의 저점에 있었던 종목들, 방산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군들의 순환매별 장세가 돈다면 저는 이 방산도 충분히 빠진 만큼 한 30%에서 40%까지는 반등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요. 네, 좋습니다. 방산주를 가지고 나오신 이유 들어봤는데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의인지 자세하게 바로 알아볼까요? 네. 제가 하나 계열을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는 좀 주된 섹터군을 현대 관련해서 많이 좋아하고 네. 그리고 제가 현대차 소부장주 관련주들로 부품 관련주들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드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이 하나 같은 기업을 굉장히 또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왜? 갈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인데요. 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영업이익이 무려 6,800%가 상승을 했어요. 매출액이 6,208억으로 35% 상승을 했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373억. 와, 3분기 6,800억에 대한 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다. 네. 그리고 현재 방산 관련 수주 잔고가 무려 5조 4천억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받아왔던 수주 물량이에요. 그런데 이 5조 4천억을 보유했으면 이게 앞으로 이거를 끄집어내서 납품을 했을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더 폭발적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제 우리 방위산업청이랑 1,467억의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그룹 계열의 방위산업체인 이 하나 시스템은 글로벌 방산시장 K방산의 위상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 시스템, 하나 시스템, 그리고 풍산, LIG, 넥선처럼 이렇게 빅테크 기업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좋은 기업 좀 방산 쪽에서는 좀 빅테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는 맞습니다. 지금 현대로템만 보시더라도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저는 현대로템이 원픽인데 방산에서 네.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앞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그리고 방산 섹터가 지금 저점을 찾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 랠리의 스타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물량이 이제 4분기에 지금 수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매출 증대에 대한 소식으로 인한 이제 나가요. 물량 납품이 시작이 돼요. 그 물량 납품 시작에 대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4분기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 하나 시스템을 가져왔다기보다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앞으로에 더한 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하나 시스템을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주가가 그렇게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적으로 기반으로 한 방산주를 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영업이익이 6,80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숫자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영업이익이 뭐 6,800억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3분기에 6,800%라고 하니까 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걸까요? 이게 결국에는 2020년도부터 받아왔던 수주, 거기에 대한 이제 물건 납품을 하면 이제 대금을 받죠. 네. 대금을 받고 나서 이제 영업이익을 따지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납품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차트상으로만도 한번 보시면 네네. 11,530원이 최근 저점이었어요. 최근 저점이었고 그리고 좀 줄여다 보면 1,150원 부근에서 쌍바닥을 한번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하고는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부분에 채널을 잘 그리면서 상승을 잘 하고 있었던 이 기업이 어느 순간 주가가 이렇게 밀리죠. 밀리면서 이제 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3,500원에 있는 이 주가가 저는
지금 21일평을 10월 30일에 회복했다라는 부반부터 이제 하나 시스템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이 61일선이 초록선인 13,000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일이평이 위로 고개를 올려요. 위로 고개를 올리면서 5일이평과 61일평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시점 안에 13,500원이라는 구간이 저는 이 121일선인 13,700원, 800원 정도만 돌파 안착을 해준다면 61일선 매물대가 여기 딱 형성이 그냥 돼 있어요. 14,600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좀 단타적인 접근으로 들어가셔도 14,500원, 600원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럼 1차적 목표가로 여러분들은 이 121일선을 돌파 안착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1선 돌파 안착,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얘기하기를 난 그럼 지금 어디서 사야 돼? 네. 13,550원 지금 이 구간에 사셔도 돼요. 근데 만약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없을 겁니다. 상승 랠리 이어지면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월요일에 13,000원 위에서만 있다면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지지라인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13,000원이 못 가고 월요일에도 13,500원 위에서 출발을 하네? 그러면 121일선 돌파 안착 여부를 보시면서 14,200~3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말한 대로 61일평이 13,000원 초반대에서 시작을 했어. 네. 그러면 손절 라인 좀 짧게 잡으세요. 그 12,500원대의 손절 라인이란 그 11일평과 21일평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저라면 11일평, 21일평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지 않아줄까? 언제 거래량? 10월 30일에 대한 거래량이 네. 다시 한번 터져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다면 좀 분할 매도 전법으로 가셔도 1차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시되 좀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대신 그 중장기적인 게 뭐 6개월, 1년 보라는 게 아니라요. 좀 단기 스윙 정도? 한 12월 연말 이후 얘네 실적 보시고 나서 주가 탄력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직전 고점이 보이죠. 저 17,300원까지 갈까요? 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앵커님이 우려하셨듯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지금 가자지구 전면전 하면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도 방산주들이 그렇게 크게 탄력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실적도 실적이고요. 그리고 12월의 실적도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망공 모빌리티 UAM에도 사업을 진출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 시스템은 또 UAM에 대한 미국에서 어떠한 미국 UAM 그 대표 CEO께서 얘기를 하셨죠. 한국이란 나라가 없었으면 UAM의 활성화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이란 대표적인 기업 나라가 있고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UAM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은 저는 제가 제시해드린 금액, 그 손절하신 손절, 그리고 목표하신 분할 매도 전법으로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 구간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방송에서 다 이렇게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좀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13,530원, 40원, 5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 단가는 13,000원 정도? 네. 에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우리 목표가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단기적으로 좀 챙겨봐야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정도까지 보고 계실까요? 저는 14,600원을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4,6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13,000원 초반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아까 방송에도 언급드렸지만 하나 시스템이랑 또 한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브런치 공략주인데 하나 시스템을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정확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제 정확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여서 언급을 드렸던 거고 한 가지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보면 오히려 하나 시스템보다 더 좋아요. 맞아요. 오늘도 더 잘 훨씬 가고. 좋고 오늘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빠져도 그렇게 많이 조정이 오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103,000원에서 109,000원 이 구간만 잘 견뎌내주면 얘는 주가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18,000원대예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사적 신고가 15만 원? 제가 6만 8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굉장히 수익 실현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이거 저기까지 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전문가들끼리도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또 간다? 야, 쟤 또 가는데 어떡하냐? 야, 지금 잡아야 되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오기 시작했죠. 왜? 저기 15만 원 구간까지 갈 줄도 몰랐고, 뭐 방산이란 기업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잘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그때 테마성으로 섹터별 수만 원 만에 돌 때 뭐 10%, 20% 그 구간 안에서 잡아먹고 나오는 섹터인데 저렇게 가던 종목이 그래도 많이 안 빠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충분히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121선 돌파 안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공략점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지금 하나 시스템 중에 하나 시스템을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신 거고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관심 종목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아니 오늘 제가 그래도 네. 첫 출연인데 네. 뭐라도 보너스라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뭐 매번 금요일 방송에 2개를 갖고 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그쵸, 있어요. 부담이 되시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되게 또 지지부진한 장세가 유지가 맞아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오전에 얘기했다가 점심 이후에 조금 반등 있다고 사셨다가 고점에 물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모두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보너스 종목까지 더해져서 두 개의 공략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화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 내가 방산주 안에서 공략해보고 싶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보너스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가져가셔야 되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한번 켜보시고요. 그 카메라로 QR코드에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딱 뜰 건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또 나는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서 QR코드 찍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이동훈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두 공략주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근데 저는 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한화 시스템도 방산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주라서 사실 두 개가 굉장히 좀 겹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좀 분할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하나 계열의 이제 방산 그룹이 지금 하나 시스템의 최대 주주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요새 뭐 그 대전차를 좀 만들면서 네. 그 포를 좀 생성을 하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좀 분리적으로 하면 하나 시스템은 좀 미사일을 만들고 UAM으로 이제 다른 다각화를 벌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은 무기를 만들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사이긴 한데 일단은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는 걸 1번으로 명시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만드는 무기가 다르다라고 개념만 파악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기업의 차이까지 좀 짚어봤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네네. 그럼 나머지 방산주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좀 상승하는 반면에 그동안의 방산주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빅텍, 휴니드, 그다음에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히려 빅텍 같은 경우가 좀 단발성으로 너무 빨리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오는 건데 네. 그래서 빅텍은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그때 달리는 말 올라탔을 때 빨리 치고 나왔어야 됩니다. 자, 아마도 지금 10월 10일 부분에 대한 주가에서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가지고 계셔도 돼요.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이 61선이 확 무너지면서 2, 3거래일 이상 만약에 음봉이 시작이 되면 빠르게 손절하고 나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풍산 같은 기업을 한번 볼게요. 제가 네. 풍산을 왜 좋아할까요? 아나운서님? 그러게요. 아직 많이 안 오른 건가? 이게 왜 좋아하실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풍산이 우리 네. 방송사 바로 옆에 있어서 좋아해요. 풍산빌딩. 저한테 좀
기운을 좀 주라고. 네네. 그래서 저희 그렇네요. 방송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네. 풍산이라는 주가도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많이 빠지긴 했는데 61선 회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풍산이 좀 이제 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가 좀 빨리 좀 잘 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사심이 좀 들어가 있고 네. 61선 올라타면서 얘도 아까 하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저 121선 돌파 안착한다면 오히려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에 형성이 돼 있다. 또 LIG 넥스원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LIG 넥스원은 또 저희 회사 주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사무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장난삼아 아침이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은 게 올라가고 주요 매물대를 돌파 안착했어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분명히 한번 저항을 받을 건데 그 저항만 뚫으면 얘네들은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못 잡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또 정말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 박스경제TV 옆 건물이 풍산빌딩이었는데 그게 그 풍산인지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처음 알았는데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괜히 가져보면서 풍산과 함께 또 LIG 넥스원 대표적인 방산주에 대한 점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내가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동훈 멘토님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금요일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동훈 멘토님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실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